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온 오늘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는 드디어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이 흘러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직도 빨간불을 환하게 켜내고 있는데요. 10시 55분을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만이 3거래일 연속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카카오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순환매 흐름 속에서 오늘은 화장품과 또 수소, 로봇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파트너님 드디어 3,000P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후에 어쨌든 무슨 뭐 돌잔치 하듯이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수가 하면서 이렇게 3,000포인트가 왔지만 내 계좌는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변화무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처를 잘 못한다면 앞으로 이 3,000포인트가 아니라 4,000, 5,000을 가도 여러분들 계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이 바이앤셀 시간에 시장 종목 진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각 문의하신 분들의 계좌를 점검하고 또 종목을 진단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위칭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면서 5월에 이미 어느 정도 대세가 굳혀졌고 6월에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서 시장의 친화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발맞추어서 결국은 5월 달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하나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이러한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장중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결국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중동 분쟁과 관련돼서도 지금 트럼프가 2주의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2주라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초가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요인들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그저 낙관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주도 섹터라든가 종목들을 편입하지 못했다면 이 3,000포인트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담고 싶었던 종목들, 그런 어떤 섹터들을 이제 2주 동안에 걸친 어떤 숨고르기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 드디어 3,000P를 맞이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내 종목만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상대적인 소외감도 드실 것 같은데요. 고민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933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대주전자재료, 매수가는 73,0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대주전자재료 그래도 3% 넘게 오르면서 현재 6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매수가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을 다져주는 과정이 빨리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죠. 그러면 하락한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짝꿍댕이 현상이라도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저점이 나왔다, 반등했다, 다시 한번 저점이 또 나오려고 하는데 직전의 저점을 해소시키지 않는, 그러면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고 뭔가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다시 또 재차 상승의 기조로 접어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여전히 모든 분들이 한눈에 봐도 상승 반전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뭔가 바닥을 다지려는 그런 징후들은 다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의 모습도요, 일방적으로 음봉 또는 양봉 하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봉과 양봉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저점들을 깨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주전자 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같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황 자체 그리고 전체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고 누구 하나가 대장주 역할, 우리가 AI와 관련돼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은 네카오라는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중소형단도 그렇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나타나질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대주전자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요, 73,0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저점이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번에 이렇게 횡보해주는 구간들이 2,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여기서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바로 그 폭만큼 그대로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또다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의 위치들을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라인들이 이탈이 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저점을 깨는데, 이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 다른 그나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5월 또는 4월 달에 저점을 안 깨고 대장주들, 에코프로 관련주들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저점을 안 깨고 있는데 얘는 또다시 이렇게 저점을 또 깨고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기력하게 또다시 급락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다시 반전을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는 나름대로 하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연출됐던 65,7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반등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73,000원이면은 조금만 더 반등 나오면 얼마든지 요 8만 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보다도 일단은 홀딩하고 계시자. 그리고 현재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과정들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가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증가가 되는 이런 양상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바닥의 징후들은 나오고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리고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나오는 7만 원대 후반, 8만 원까지는 반등 나오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비중을 줄이든 짧게라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8만 원까지 상단 열어놓고 이익 실현하는 대응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HMM이요. HMM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에 10%예요. 23,000원에 10%. 네.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글쎄 나름대로 21선을 지켜주고 있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게 네.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21선을 지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망설이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 해운 관련한 종목들은 뭐 안정적인 실적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 대내외적인 어떤 국제 정세에 연동되는 운임 지수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네.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새로운 정부에서는 HMM 본사를 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건데 그거에 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건 없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란이 만약에 최악의 수로 뭐 같이 죽자 이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 그냥 불기둥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안 좋지만 네. 만약에 그걸 봉쇄해버리면은 뭐 다 물동량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극단적인 얘기다. 정말 네. 뭐 다 같이 전 세계 국제 경제가 뭐 망가지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는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뭐 한 25,000원 내외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증권사의 이러한 그 우리가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2만 원대 뭐 후반도 있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2만 한 3, 4천 원 정도의 이러한 밸류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비중 뭐 10% 큰 부담은 없어요. 다만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 이번 주는 어차피 좀 조정을 보일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주가가 바닥을 탈출해 주면서 사실은 얘도 관세 위협 속에서 전체적인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뭐 해운 운임 지수 떨어지고 얘도 매출단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대에서 이렇게 이제 물량들을 소화하려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급등했으니까 이번 주 조정을 보이겠죠.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조정을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뭐 2만 5, 6천 원 이상을 쉽게 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한 2만 7천 원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만약에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만 원대 초반으로. 네. 예, 그래 아주 기로에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보시죠. 오늘까지 보시고 다음 주 움직임에서 만약에 2만 5, 6천 원 정도 한번 리바운딩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짧게라도 이익 실현하시면 좋고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연출이 되면은 2만 원 초반 자리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를 이용해서 뭐 조금 더 비중을 한 5% 정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뭐 한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이게 2만 원부터 3만 원에서 움직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지지와 저항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짧게 보면은 2만 한 1, 2천 원과 2만 6, 7천 원 정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내가 위험 관리와 짧은 이익 실현 같이 병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MM은 2만 원 초반짜리에서는 추가 매수, 그리고 2만 5천 원 라인에서는 비중 줄이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63,000원에 69%인데요. 네, 한 2주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 저기 45,000원 정도였을 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네. 5만 원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저기 하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 그래서 네. 전화 네, 잘 그래서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비중이 또 많으셔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감이 딱 있어요. 오늘 좀 네. 이제 항상 아침에 이제 전체적으로 급등락하는 종목들 제가 스크린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오늘 SK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냥 급등을 하길래 아이고 그때 60-70% 비중 갖고 계신 분께서 한번 전화를 오실 때가 됐는데 5만 원 넘어가면은 아, 네. 예, 딱 아, 그런데 네. 오셨네요. 네. 아유, 참 그래도 이게 설마 뭐 5만 원 쉽게 오겠나 걱정하시는데 그냥 단숨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걱정을 했어요. 네네. 아유 그래도 목소리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좀 활기가 있으십니다. 네,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내가 네. 이게 수익난 게 아니야. 그렇죠? 손실을 보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바닥에서 기고 다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래도 되면서 이렇게 뭔가 불기둥이 한번 나와 주니까 괜히 좀 네. 생기가 돌아요. 참 사람 심리가 네. 묘하다고요. 그렇죠? 네, 다행히 맞아요. 뭐 이번에 질병관리청 뭐 국립보건원이 이 국제 백신 연구소와 6차 글로벌 백신 포럼을 공동 개최를 하면서 네. 이 mRNA 이 백신과 관련된 요런 쪽의 플랫폼을 개발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갑자기 뭐 매출이 좋아지고 뭐 신약이 개발되고 이게 아니고 백신 그렇겠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코로나 네. 때도 이거 개발했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별 재미도 못 보고 그랬던 네. 그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렇게 반영이 돼주면서 급등을 해 주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이 네. 시청자님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제가 왜 이제 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엄청난 저항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선을 딱 보시면.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장대 음봉 49,750원에 이게 주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던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이 저항대 58,500원입니다. 그래서 58,000원과 6만 원을 연속해서 갈 수 있는지는 오늘은 뭐 그냥 냅둬야 돼. 오늘은요. 네.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가격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네. 얘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빨리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5만 한 2, 3천 원은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요 4만 원대로 다시 가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5만 2, 3천 원대를 안착해 주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직전에 요 모습들을 이제 보시면 바로 이 4만 원을 회복을 시켜주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죠. 네. 여기 일봉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요. 요렇게 이제 되다가 빵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찌글찌글 거릴 거라고요. 막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랬냐면 뭔가 그래도 한번 움직여 볼 만한 타이밍에 뭐 실적도 그렇고 뭐 재료가 없었는데 저런 재료 하나가 사실 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워낙 바닥을 기고 있고 고개를 좀 들려는 시점이니까 의미 있게 그래도 한번 빵 나와 준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직전의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만 한 8천 원 정도가 되죠. 4만 7천 원, 8천 원. 여기서부터 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지 않고 횡보해 줘야 됩니다.
거래는 죽어도 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 또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발표를 하고 으쌰하고 해주면 5만 7, 8천 원은 진짜 빠르면 6월 말 7월 초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때 그래요? 저는 저는 과감하게 야 이거 또 더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과감하게 뭐 조금 더 쓰면은 5만 한 7, 8천 원 아니면 5만 5천 원인데 워낙 비중이 크고 하니까 한 뭐 5만 7, 8천 원 정도에 50%라도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5만 원대 뭐 초중반 정도에 다시 한번 뭐 그 물량을 채워놓든 그러면서 단가 낮추고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네.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거 손실 최소화시키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아 여기서 야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가면 나 본전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하다가 5만 원대 후반 6만 원 초반에서도 못 팔고 본전만 생각하다가 기다리면 다시 이것도 원위치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세금만 빼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금만 빼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레인지 5만 한 7, 8천 원 정도 오면 매일같이 5만 7, 8천 원에 내가 1,000 주다 그러면 500주씩 그냥 걸쳐 놓으셔. 네. 고민하지 않게. 또 거기서 그래요? 이제 만약에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야, 내 조금만 더 빠지면 내가 그냥 뭐 세금하고 거래세하고 수수료만 손해보고 난 팔래 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부터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 내가 몇 년에 걸쳐서 고생한 거를 그 한 뭐 10%? 요 정도 손실을 내가 감수 못 하겠어요? 하셔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렇게 잘 대응을 해보죠. 네, 얼마에 걸으라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5만 7, 8천 원. 예. 5만 18천 원요? 네네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5만 7천 원, 또 5만 8천 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면서 손실 최소화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하나 CC팀을 네. 6만 8천 원 돈 주고 샀는데 네. 그 뒤로 계속 내려가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10%가 돼요. 10%. 비중 10%고,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실 때 이때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여기 수요일 날쯤에. 수요일에 진입을 하셨고, 근데 이제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또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전화를 잘 주셨는데요. 하나의 네. 그 교본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시청자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포모 현상을 보이면서 이 주가가 나쁜 게 아니고 사는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왜 사셨는지 몰라도 어디에서 얘기를 듣고 사시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체리피킹 포트 진단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을 2만 원, 3만 원대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안 사고 그냥 뭐 막 올라가니까 야 저거 진짜 가나 보다 막 그냥 2만 원, 3만 원, 4만 원대 있던 주식이 막 7만 원 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사야지. 다 이런 현상들. 조방, 원전, 주도 섹터죠. 그렇죠? 예. 근데 직선으로 그냥 뻗어가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네. 굴곡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더 이상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다 아시는 얘기, 뭐 방산과 원전, 조선과 우주항공 뭐 다 섭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더 가기 위해서도 조정을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가지고 사자마자 빠지고 있다고 고민을 하시잖아. 살 자리가 잘못됐으니까 그 빠지는 거죠. 예. 차라리 요럴 때 사거나 가장 최근에 샀다 그러면 지난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더 빠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행히 잘하신 건 하나 있어.
막 그냥 몰빵해서 30, 40%, 50% 이렇게 담근 게 아니고 10%만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요 6만 원 만약에 초반자리 6만 원 초반자리 정도 오면은 그때 내가 분할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냅두세요. 여기서 한번 요렇게 숨고르게 해주다가 한번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치고 나가면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가 수반이 안 되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러한 단봉으로다가 옆으로 횡보해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얘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11선이든 21선이든. 그러니까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뭐 7만 원 근처라든가 거기서 매도해 놨다가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10% 비중 6만 8천 원에 기다렸다가 만약에 6만 원 초반까지 밀리는 자리 6만 뭐 2, 3천 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 오히려 좀 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일단 딱 관망. 쫄지 마시고.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한화시스템은 6만 원 초반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모니 퍼시픽 홀딩스요. 아,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800원에 15%요. 29,800원에 15%이시면 그래도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어떤 오늘 부분? 네. 오늘 수익이 좀 나가지고 이걸 오늘 매도해야 되나가 물어보려고. 아,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화장품주들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꾸려보면 좋을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아주 그냥 좋은 그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보다도 홀딩스를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때는 아모레 뒤로 해가지고 그 했는데. 아, 그래, 그러셨구나. 예. 지금 예. 1년 됐거든요. 아, 1년 되셨어요? 아, 예.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고생을 하신 만큼 이제 보상을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 네. 그래, 오늘 한다. 어떻게 뭐 물어보려고. 잘하셨어요. 고생만큼 보상을 받으셔야지 뭐. 저는요. 예. 이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아모레퍼시픽의 위치를 보면서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홀딩스를 갖고 있지만 예. 자, 아모레퍼시픽의 긍정적인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먼저 주가를 볼게요. 1차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중바닥을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려요.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다음 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 기준으로 15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 홀딩스는 어떨까요? 그럼 홀딩스는 얘는 벌써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직전 고점. 여기를. 이 38,000원, 31,000원을. 네. 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음봉의 자리.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주봉상에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인데 이거를 하면서 완전히 원형 바닥형의 패턴으로 여기 직전 고점은 무시하고 바로 이 장대 음봉을 거래도 실려주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얘는 한 번 더 간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얼마? 35,000원에서부터 4만 원 근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이해되시죠? 아, 예. 그래서 지금 15% 내가 이 고점에 오늘이 만약에 고점이다. 전량 다 매도하겠다. 고점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35,000원 근접하면서부터 한 3분의 1씩 딱 좋네요. 15%니까 만약에 네. 1,500 주다. 네. 500주 매도. 네. 또 뭐 조금 더 올라가면 500주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35,000원 라인부터 분할 매도로 이익 실현하자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애경산업이요. 애경산업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17,000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7,200원이요. 아, 비중 10%요. 17,2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거 네. 맞으실까요? 예, 예. 아, 네. 그러면 이제 매수가에 딱 이제 진입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언제쯤 매도해야 되나요? 그럴까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타점이 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또 애경산업 경영권 매각 이슈도 있는데 어떻게 전략 네. 세워보면 좋을까요? 혹시 저 지난번에 한번 문의 주셨었나요? 그런 거 아니네. 아니 다른 아니. 거였어요. 그거는요. 아, 애경산업 그때 문의하신 거 아니고?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어저께 이렇게 그냥 급등했을 때는 매도 안 하시고 오늘 조정 보이니까 어떻게 17,000. 못 봤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볼일 보고 나니까. 아, 바쁘셔가지고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한 번 더 가겠거니 하고 뭐 2만 원 넘어가면 팔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안 가고 밀려버리니까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매각 주관사 뭐 이제 협상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그 지분과 관련돼서 보면은 63% 지분 매각가 6천억.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니까 뭐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걸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이 우리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비교를 합니다만은 이게 주가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 이 개발과 관련된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4월 달 얘기예요. 18,000원. 예. 그리고 그때 나서는 내려올 때 샀나 봐요. 예. 쭉 밀려버리고 예.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문의가 왔을 때 이거는 어차피 얘기가 한번 또 나올 테니까 물렸더라도 그때 홀딩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그때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예. 거고.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소위 말해서 뭐 신도시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뜬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리고 막 불나방처럼 떴다방들이 막 움직이다가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고 딱 개발 제한 딱 되고 하면서 이제 잠잠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쫙 이렇게 잠잠해지다가 그러고 이제는 어디 건설업체가 들어섰다. 현대하고 계약을 했다. 아니면 뭐 한다. 이러니까 또 한번 빵 뜨는 거예요. 예. 이제 땅 파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얘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매각 대상자가 딱 계약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실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럴 때 이제 또 한번 꿈틀꿈틀 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모양은 좋지 않아요. 어저께 윗골이 달리고 양봉까지는 좋은데 오늘 이 어저께 고점도 돌파 못하고 거래도 더 실려주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여기 이런 자리까지 밀리는 게 아니고 이 16,000원에서부터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제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뭐 직전 고점이든 2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올 텐데 그거를 잘 보시고 17,200원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내가 뭐 약수이긴 하지만은 좀 더 홀딩하시고 다만 신규 진입은 비중 10% 정도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매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뭔가 빵 하고 뜨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고점에서 매도할 생각하지 말고 전량 뭐 분할 매도라도 하면서 이익을 챙기십시오. 예. 네. 전부 다. 네. 전부 다요. 전부 다 분할 매도. 내가 1,000주가 있다. 근데 네. 갑자기 내일이라도 또 뭐 얘기가 나오면서 팡 올라갈 수 있잖아요. 18,000원이 되든 19,000원이 되든. 예. 그러면은 그 장중에 고점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이게 딱 고점이야라고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르죠. 그럼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난 5%, 10%뭐 수익 보고 나오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22,000원이 엄청난 저항이에요, 지금. 아. 여기가 이렇게 딱.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얘도 2만 원 근처 가면서 이렇게 흔들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든 해가지고 만약에 또 2만 원 넘어가거나 뭐 2만 1,000원, 2,000원 또는 18,9,000원부터 이렇게 막 하면은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30%씩이든 50%씩이든 딱 이익 실현하시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애경산업은 2만 원 라인에서 이익 실현하자라고 대응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CJ 제일제당 네, CJ 제일제당 가지고 계시고 26만 원에 10%입니다. 26만 원에 10% 가지고 10%. 네, 네, 10%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그럼 네. 매수가까지 좀 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럼 조금 뭐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상당히 그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네, 파트너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1년 되셨다고요? 네, 한 2년 됐습니다. 아유, 이것도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이제 뭔가 그래도 꿈틀꿈틀 대고 하면서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조금은 안심은 되네요. 뭐 실적은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저PBR 종목이잖아요. 0.5배 불과하고. 물론 뭐 이제 지주사 CJ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시점을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요 짧게 보면은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해 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밑으로 밀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난 4월 달부터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네. 아주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이탈이 되고 나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거죠.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저항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가 하단부가 이제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딱 위아래를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거보니까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딱 중심값에 있는 거죠.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디딤발, 중심값. 예. 그렇죠? 그럼 얘는 이후에 어쨌든 시장이 망가지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는 네. 한번 가서 노크하고 밀리더라도 밀릴 거예요. 네, 26만 원을. 네, 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 우리가 3천 넘어가고 나서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다음 주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부터 7월 초 특히 관세 협상 종료일인 7월 8, 9일 네. 이때까지가 우리 시장이 얼마나 잘 버티면서 개선될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한 번 더 우리가 한 템포 늦추면서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나마 조금 얘만 놓고 본다라면 어떤 소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추경안이 집행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너도 나도 좀 뭐 장도 보고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소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네. 저는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나름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이유가 립스틱 하나 더 살 수 있잖아요. 받으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남자들도 뭐 스킨케어 하나 더 살 수 있고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작용이 되면서 만약에 26만 원 정도 오면은 저는 네.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아, 26만 원. 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 CJ를 네. 한번 뭐 복수 혈전을 하겠다. 뭐 이러면은 네. 다시 다시 한번 뭐 한 2, 3만 원, 3, 4만 원대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네. 다른 쪽으로 워낙 네. 주가가 참 어렵고 힘들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라이신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사업 구조 개편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은 현재 중심값에 위치한 상황 26만 원 선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DIC고요. D 4,800 DIC. 네, DIC. 네. 네, 4,810원에 샀는데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4,800원의 비중 한 30% 정도 되시고 현재 네. 그래도 이제 매수가에 진입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네.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계속 행보를 할 것인지 제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시장이 좋으니까 팔고 다른 걸로 옮겨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주가가 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이거 자동차 부품 관련한 뭐 현대 기아차 벤더로서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네. 메이저들이 힘을 못 쓰니까 절대적으로 네.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히 봐서. 네. 그리고 얘 역시 그동안에 이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뭐 현대기아차가 뭐 먹고 살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뭐 참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들의 이제 특성이 이 회사의 본질 가치만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네. 이 메이저인 현대 기아와 같은 위치 속에서 동반 반등이라든가 만약에 현대 기아가 뭐 한 5% 10% 안정적으로 쫙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줄 때는 얘는 뭐 20, 30%는 그냥 금방 가거든요.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특성이에요. 얘뿐만이 네. 아니라 다른 것도 뭐 화신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네. 그런데 지금 뭐 알다시피 뭐 일부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 뭐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다.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종목들이 이 바닥은 형성해 주면서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모멘텀이 부족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우려할 거는 아무리 뭐 선반영 됐다고 그래도 이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5월 달 자동차 수출 급감을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이나 말에 현대 기아도 그렇고 잠정치가 2분기 잠정치가 발표가 될 텐데 예. 지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뭐 1분기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어려울 것 같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공급도 좀 축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바로 그게 암만 반영이 됐다고 그래도 한번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물론 뭐 비중 30%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이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2,800원까지 갔던 상황에서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원래 자리를 움직여 왔으니까 저는 네. 과감하게 현재 네. 30% 비중을 50% 이상은 축소시켰으면 좋겠어요. 크게 손실이 없을 때. 네. 그래서 뭐 한 10% 정도만 네네. 진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또 한번 꽝 빠져가지고 뭐 4,000원도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10%라도 더해서 비중 뭐 한 20%를 최대라는 거 갖고 가고 지금은 사실 네네. 손실도 뭐 이익도 아니잖아요. 뭐 수수료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거래세 뭐 조금 낸다고 생각하면은 한 번은 네네.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만 으쌰 하고 한번 나오면은 뭐 그냥 5,000원은 쉽게 넘어가는 자리가 나올 텐데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50%만 뭐 30%든 50%든 지금 자리에서 그냥 정리해 놓고 나머지 네. 물량은 만약에 위로다가 치고 가면 때리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한 거 손실 최소한도 보상받으면서 현금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DIC는 50%가량 지금 자리에서 정리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993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현대바이오, 매수가는 23,829원에 비중은 15% 남겨주셨습니다. 약 2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또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 현대바이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일부 관련돼 가지고 뭐 유동성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러는 과정인데 제가 내용을 보면은 이 현대바이오가 현대 AD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현대 ADM의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주가를 크게 흔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것이 결국은 뭐 시장은 3,000포인트가 왔는데 이게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도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뭐 23,800원에 15% 비중 이 뭐 8,900원 이런 자리 가격만 생각하면은 정말 뭐 아무것도 대응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나는 이 가격이라도 매도를 하겠다. 차라리 이 8, 9천 원대에 있는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겠다. 그 종목이 15,000원, 2만 원 갈 수 있는 이 가격대에 있는 원전주라든가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교체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23,000원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뭐 바이오가 됐든 그 AI가 됐든 뭐 원전이 됐든 뭐 웬만한 종목들 중에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조선주들 이런 것들 이 가격대에 있는 게 없잖아요. 원전 쪽에서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7, 8천 원 정도 되는 그런 원전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이 빠르게 더 15,000원, 2만 원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 하반기까지 본다라면.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그 종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 비슷한 가격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바이오는 현재 주가 8,000원 라인대에 있는 시장의 주도주로 교체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사연들 만나봤고요.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